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줌쌤 성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1월 수업이 어저께로 다 끝이 났어요. 네. 이제 2월 수업이 다음 달부터 예정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수업할지랑 줌쌤 수업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를 졸업했고요. 천재교육에서 수학게임이라는 문제집을 67권을 썼습니다. 우리 수업은 대부분 이 수학의 힘 알파와 베타로 이루어집니다. 분당에서 수학학원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포에서도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긴 반포고요. 1월부터 줌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줌쌤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줌쌤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어요. 진도가 너무 빠르지 않나요? 숙제가 너무 많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사실 되게 많이 들었고, 사실 지금도 많이 듣고 있어요. 항상 듣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수학을 잘 하려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수학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수학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수학을 잘 할 수는 없어요. 그게 현실이죠. 진도가 너무 빠르지 않나요? 숙제가 너무 많지 않나요? 사실 저는 이거는 질문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옳은 질문은,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수학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옳은 질문인 거죠. 어떻게 해야 수학을 많이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동기부여 강의를 한 2번 정도 했어요. 학생들에게 OT 겸 동기부여 강연들을 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위의 욕구는 무엇일까? 이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뭐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런 게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고, 뭐 죽지 않았으면 하는 안전의 욕구, 제일 높은 데가 자아 실현의 욕구, 존경의 욕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인간이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퀴즈 낼게요. 퀴즈 좀 어려워요. 채팅창에다가 좀 써주면 좋겠어요. 퀴즈 1등에게 문상을 1,000원 드릴게요. 한번 좀 어렵습니다. 한문이잖아요. 이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좀 어렵죠? 맞추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맞추시면 좋겠어요. 되게 조용하네요. 문제가 너무 어려웠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이문열의 삼국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문열의 삼국지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사위, 지기자사, 여위, 열기자용. 그러니까 여위, 열기자용. 무슨 뜻이냐면, 선비는, 선비사자잖아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고,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죠. 여자는 자기를 기쁠 열자거든요.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 용, 화장을 한다는 뜻인데, 여자도 이게 용이 화장을 한다 하면 너무 좀 멋이 없으니까 목숨을 바친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죠. 결국 나를 알아주는 게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거죠.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저는 여기에 인간이 사는데 모든 이치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결론은 나를 알아주는 것이 동기부여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알아주는 것.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지수, 이거 맞힌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수 맞아요. 네, 정지수 학생 선생님한테 전화번호 보내면 문상 보내줄게요. 잘했어요.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알아주냐, 뭐 이게 동기부여의 핵심이다. 네, 정지수 선생님한테 핸드폰 번호 보내세요. 네, 문상 이따 보내줄게요. 제가 동기부여 강연했을 때 네, 학생들 모습이에요. 네, 너무 아름답죠. 네, 이렇게 실제 줌 수업 모습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을 제가 일일이 다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학생들의 이름도 전부 다 불러주고 칭찬을 다 한 명씩 한 명씩 다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꽤 많은 시간을 소요하긴 하는데 이 자체가 학생들을 즐겁게 하고 공부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를 알아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숙제를 잘하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숙제 검사를 잘하고 칭찬을 잘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숙제를 저희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검사를 한 후에 댓글로 칭찬을 다 해주거든요. 네. 잘했든 못했든 칭찬은 다 해주고 있어요. 네. 그 대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이렇게 첨삭도 해주고, 하여튼 칭찬을 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3학년 학생들인데 저희 숙제량이 진짜 엄청 많아요. 이틀 동안 한 단원을 풀어야 되거든요. 숙제 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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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한번 볼까요? 숙제는 저희 그 줌쌤 카페, 그러니까 줌쌤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네, 다음 카페 줌쌤 치면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면 숙제 제출하는 란이 있어요. 여기 가면 숙제들을 이렇게 다 제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뭐 학생들이 정말 엄청 열심히 합니다. 이게 이틀 동안 숙제해서 올린 양이에요. 심지어 어저께 수업 끝나면 어저께 올린 학생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너무 아이들이 이쁩니다. 네. 진짜 너무 잘해요. 정말 너무 잘해요. 제가 뭐 일부러 고르고 한 게 아니라 아무 학생이나 꼽은 건데 다 이렇게 숙제를 잘 하고 있어요. 너무 고맙죠. 숙제를 잘하게 만드는데 제가 수학 강의를 한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거든요.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네. 수업이 쉽고 재밌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해가 잘 돼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은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주거든요. 학생도 풀게 하고 저도 풀어주고 계속 같이 풀거든요. 같이 계속 함께 하면 할만 하잖아요. 아이들도 같이 하니까 덜 힘들어하고 같이 좀 따라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숙제를 하고 나서 댓글로도 칭찬받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도 주거든요. 근데 이거 추첨은 조금 바꿀 생각이 좀 있어요. 숙제를 전부 다 해왔는데 문상을 못 받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이제는 숙제를 다 한 학생은 6번 수업을 만약에 한다 그럼 6번 다 한 학생은 모두 다 주는 쪽으로 네, 추첨 안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열심히 한 걸 알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후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봐주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지만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특히 성공하신 분들의 책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기부여 강연도 꾸준히 하는 게 그런 마인드를 학생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요. 학생들이 저한테 수학을 배우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노력하는 자세, 성공하는 마인드를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줌쌤은 정말 쌍방향 수업이에요. 온라인 수업이지만 일방적으로 가르치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해하는지 확인하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네, 실시간으로 질문도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녹화본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녹화본으로 볼 때도 학생들이 네, 재밌어 합니다. 그냥 일방적이 아니라 현장의 느낌이 나서 네,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서 네, 녹화본으로 보는 것도 좋아하고 있어요.
녹화본도 재밌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나중에 뭐 녹화본 혹시 보신 분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업하는 내내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웃음을 잃지 않거든요. 네. 수업하는 자체가 저한테 너무 즐거워요. 아이들 보면서 수업하는 것 자체도 너무 즐겁고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가르치니까 학생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푼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게 하거든요. 네, 다 푼 학생들에게는 네, 이름을 부르고 한 명 한 명 다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은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에 좀 치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문제집 몇 건 풀었네, 몇 번 돌렸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반대하는 편입니다. 빨리 푸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 풀더라도 정확하게 푸는 거예요. 사실 천천히 풀든 빨리 풀든 그거는 속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빨리 풀던 학생들은 실수가 많아요. 이게 빨리 푼다고 하면서 사실은 급하게 푸는 거죠. 급하게 푸니까 실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안 빨리 풀면 실수를 안 할 것 같죠. 네, 아쉽게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꼼꼼하게 실수 안 하는 학생이 수능 볼 때까지 실수 적게 하고 꼼꼼히 풀어서 100점 맞고 네,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이거는 습관이거든요. 제일 바꾸기 힘든 두 가지가 있다면 습관이랑 성격이거든요. 성격 바꾸기 힘들고 습관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초등학생 때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숙제를 다 하는 건 사실 저도 물론 다 해야 하는 건 맞는데 다 하는 거에 너무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차라리 적게 하더라도 내 손으로 풀어서 한 문제도 안 틀려야겠다 이 생각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런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이 줌쌤 수업은 꾸중이 없어요. 네, 혼내는 것도 없고 잔소리도 없습니다. 오로지 칭찬만 있어요. 칭찬만. 수업 시간에는 칭찬을 하거나 수업을 하거나 오로지 긍정어만 있고 부정어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네, 저는 이게 제 수업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저는 평소에도 부정어를 거의 쓰지 않거든요. 평소에 부정어를 쓰지 않으니까 당연히 수업할 때도 긍정어만 쓰고 있습니다. 네. 긍정어를 쓰면서 수업을 하면 학생들도 덕분에 기분 좋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수업을 하는 저도 기분 좋게 수업을 할 수 있죠. 칭찬만 하는 저도 기분 좋고 칭찬 듣는 학생들도 기분이 좋죠. 수학 수업 시간에는 네, 저에게는 힐링의 시간입니다. 학생들에게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에요. 물론 숙제하는 건 좀 힘들겠지만 네, 제 아들도 초등학교 3학년 수업을 같이 듣고 있거든요. 심지어 제가 아빠인데도 아빠가 하는 수업인데도 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저도 줌쌤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 아들을 제가 이렇게 가르친 적이 꽤 많거든요. 제 아들을 제가 가르치는데 되게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아빠랑 공부하는 게 뭐 재밌겠어요. 너무 하기 싫어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애초에 만들게 된 게 줌쌤 수업이거든요. 그래 친구들하고 같이 즐겁게 배우면 좀 좋아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만든 건데 이게 좀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네,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는데 네, 아들에게도 좋은 일이고 저에게도 좋고 학생들에게도 되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줌쌤이 힐링이라고 해서 놀이는 아니에요. 이게 좀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놀이는 아니에요. 수업 전에 그러니까 줌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숙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 많았어요. 이틀 동안 한 단원을 풀어야 된다는 부담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수업 만족도 조사를 했거든요. 한 200분 정도 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꼼꼼하게 잘 읽어봤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에
압도적으로 1위가 숙제가 많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어요. 아쉬운 점이 없거나 좋았다거나 아쉬운 점이 있으면 거의 다 숙제가 많다, 이 부분이었어요. 숙제가 많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대요. 가장 좀 숙제를 좀 줄여줄 수 없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수학 공부가 남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못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줌쌤은 적어도 제가 하는 수업은 수학을 성공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수학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인생에 성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그런 수업이에요. 제가 기획 의도와 철학은 여기에 있습니다. 수학을 적당히 그냥 조금만, 이만큼만 하고 끝까지 잘할 순 없어요. 물론 초등학교 때 쉽잖아요. 그럴 때는 특별히 공부 안 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초등학교니까. 문제가 워낙 쉬우니까. 하지만 그걸 끝까지 잘할 순 없어요. 끝까지 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적당히 대충 공부하고 끝까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가르친 학생이 이제 한 2,000명 되거든요. 졸업생도 수백 명을 냈고, 서울대, 연고대 합격한 학생도 정말 많은데, 그 학생들 중에서 적당히 공부해서 그렇게 좋은 대학 간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요. 강남 학생들이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대치동, 분당, 반포에서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머님들의 요구사항은 숙제를 줄여주세요가 아니에요. 선생님 숙제 좀 많이 내주세요. 많이 내주세요. 이게 어머님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선생님 숙제 좀 많이 내주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저한테 이렇게 요구하시거든요. 하지만 너무 아쉬운 점은 줌쌤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전국에서 모이잖아요. 전국에서. 그런데 지방에서 들으시거나 좀 학군지가 아닌데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숙제 좀 줄여주세요. 숙제 좀 적게 내주세요. 숙제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불평이 많았어요. 제가 학군지에서만 거의 강의를 하고 있고 학원도 분당과 반포에 있거든요. 제가 학군지에서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그 동네에서 유명 강사가 되고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난 데에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 동네에서 누구보다 공부를 더 많이 시키기 때문이에요. 제가 잘 가르치는 거, 그런 거는 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수학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시킬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덕분에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강사를 하면서 좀 성공적이었죠. 누구보다 많이 시킬 수 있으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적당하게 그냥 대충대충 하려는 학생은 저하고 맞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하려는 학생들은 수강 신청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학생은 되게 힘들 거예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든 무엇을 공부하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 요즘에 좀 나약한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많진 않은데 가끔씩 있어요. 정말 좀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이 학생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들은 사실 체구가 우리보다 작을 뿐이지 이 아이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그런 큰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 안에 다 거인이 잠자고 있거든요. 이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워주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고등학교 때 저한테 배워도 그렇게 성적이 많이 오르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일찍부터 이 습관이 들리면 그 학생들은 대체 얼마나 많이 발전할까요? 저는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런 학생들을 원해요. 학생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간 커리큘럼은 줌쌤 카페에 제가 올렸어요. 보시면 공지사항에 많은 글들이 있거든요. 제가 올린 게 많은데, 커리큘럼을 보시면 일단 2월에는 2학기 강의를 하고요. 2월 스케줄은 이렇게 됩니다. 초3이다 그러면 이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요. 오후 2시에 초3이다 그러면 이때 한 번 하고, 그 이후에는 화, 목에 합니다. 이땐 2시에요. 이 다음부터는 7시에요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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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이렇게 6번을 하면 2학기 과정이 끝납니다. 초4면 이때 오후 2시에 하고 수금에 합니다. 수금에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초5는 이때 한 번 하고, 화목에 5시에 수업하고, 초6은 이때 한 번 하고, 수금에 7시에 5시에 수업을 합니다. 자세한 건 이 일정표 카페 대문에 있어요. 카페에 들어가시면 대문에 있어요. 여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폰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컴퓨터로 들어가면 보이거든요. 이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커리큘럼은 일단 알파로 1학기, 2학기 1월, 2월에 강의를 다 마치고 나면 3, 4, 5월에는 아무래도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숙제할 시간은 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할 거예요. 주 1회 수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학게임 베타로 3, 4, 5월에 1학기, 2학기 수업을 마치게 될 거예요. 근데 알파 같은 경우는 6번 수업으로 다 마칠 수 있는데, 베타는 사실 6번 수업으로는 좀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커리큘럼 짜는 중인데 2월 중에 자세한 커리큘럼을 다시 공지해 드릴게요. 사실 알파는 처음 시작인데 베타부터는 진짜 수학 공부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게 좀 커리큘럼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월, 2월엔 수학게임 알파로 하고요. 3, 4, 5월에는 베타로 할 예정입니다. 교재는 수업 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저희 수강 신청하는 페이지 가시면, 수강 신청은 1학기 강의를 원하시면 녹화본 수업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여기 들어가시면 다 들어가셔서 보시면 특히 6학년 2학기 게 시중에서 팔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학년은 서현이 샀구나, 잘했어요. 그 6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업체에 문의를 해서 제 천재교육 천재교육이랑 되게 친해서 부탁을 드렸어요. 좀 재고 확보 좀 해달라 해서 6학년 2학기 거는 아마 여기 외에는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전국에 있는 재고를 다 끌어 모았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네이버 폼 신청하실 때 여기 들어가면 주문이 가능하십니다. 교재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2월 첫 주부터 하니까. 그렇다고 뭐 교재 판매 대금이 뭐 제가 저한테 사는 게 아니니까 다른 데서 아무 데서나 편하신 데서 사시면 돼요. 재고가 없어서 제가 확보한 거고요. 다른 데 파는 데가 있으면 아무 데서나 구입하셔도 돼요. 교재 문의 중에 뭐 많이 들어가는 게 뭐 어떤 거는 2020년 판이 있고 어떤 거는 뭐 2021년 판이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런 거 걱정 마세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거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그리고 접속 주소, 이게 점으로 접속하는데 이 공지사항은 네,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네, 신청하신 분들은. 그리고 수업 후 일주일간 녹화본을 유튜브로 보실 수 있는데, 일주일이 좀 적다고 하셔서 네, 이거는 사실 뭐 요청하시면 제가 충분히 드리고 있거든요. 네, 학생들이 복습해서 공부 더 하겠다는데 제가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학습권을 좀 보장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원래 일주일인데 지금 한 달 됐는데 계속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네. 유튜브 계정이 이거를 보내주셔야 돼요. 나중에 추가할 때 네, 수강 신청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유튜브 계정을 적어주셔야 되거든요. 유튜브 계정 때문에 저희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게 잘 아셔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한다 그럼 자기 사진을 이렇게 딱 찍으면 여기 있는 영문 주소가 나와요. 이메일 주소가. 이걸 적어주셔야 돼요. 아무 이메일이나 적어주시면 안 되고, 지메일 계정으로 된 이런 게 있거든요. 만약에 컴퓨터로 한다 그러면 이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네, 자기 사람을 찍고, 그러면 유튜브 계정 관리 뭐 이런 거, 아이고 오류가 났네요. 오류가 나네요. 그러면 뭐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메일 주소 나오는, 네, 이걸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계정 때문에 좀 오류가 많이 났어서. 네. 숙제 제출하는 법 아까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여기에서 줌쌤의 수학과실 가면은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숙제를 제출하는 난이 있어요. 네, 모든 숙제들은 네, 저희가 선생님들이 이게 업무량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한 학생도 놓치지 않고 다 검사를 하고 있어요. 네, 숙제 제출 명단도 꾸준히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숙제 검사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고 있으니까 숙제는 여기다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 2시간 전까지 제출을 하면 돼요. 책에다 하고 노트에 하고, 노트에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질문을 여기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할 때는 학년마다 질문 게시판이 따로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몇 페이지 몇 번 이렇게만 알려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 선생님께서 네, 이렇게 정성 들여서 네, 달아드리고 있어요. 되게 정성 들여 달아주고 계시죠? 네, 이렇게 제대로 답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꼭 질문 있으시면 네, 올려주시면 됩니다. 질문도 2시간 전까지 해주시면 네, 저희가 다 답변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매달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학생들을 위해서 네, 강연을 계속 꾸준히 할 생각이에요. 제가 어른들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네, 닷컴스쿨이라는 데에서 뭐 창업 강의도 하고 토지 강의도 하고 뭐 성공학 강의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거를 눈높이를 좀 낮춰서 학생들을 위한 동기부여 강연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그게 제일 좋았다고, 설문조사했을 때 그게 제일 좋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노트 쓰는 법, 공부 잘하는 법,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책은 뭘 보면 좋나, 뭐 기타 등등 자세한 거를 다 마인드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화본 궁금하시면 줌쌤닷컴 가시면 네,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줌쌤닷컴 치시면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네, 여기 학부모 설명회와 동기부여 강연들 있으니까 네, 여기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맛보기 강의 이렇게 누르면 네, 볼 수 있어요. 네, 이걸로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네. 줌쌤닷컴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제가 마련해드린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다가 질문 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주세요. 지금 채팅 되시죠? 네, 채팅창에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칠까요? 화면들을 좀 켜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키라 책.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라고 아이들이 읽기에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네, 제가 그걸 맞아, 현서야. 그 책. 훌륭합니다. 그 책을 최근에 아이들 추천을 해주려고 다시 읽었어요. 네. 키라 책 말고, 네, 아이들을 위한 책들을 제가 지금 좀 정리하고 있거든요. 정리가 되면, 조만간 정리를 해서 포스팅하고, 제가 다음 2월달에 동기부여 강연 곧 또 할 거예요. 네, 그때 또 발표를 동기부여 강연 하면서 추천해 드릴게요. 네, 이제 그 출석도 이번에는 1학기 때는 했었는데 2학기 때 우수학생 선발 같은 경우는 그냥 숙제를 다 한 학생들은 다 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녹화본만 들어도 네, 줄 생각이 있습니다. 종전에 다니던 학원이 있는데 그만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 생각엔 병행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 수업 커리만 해도 그러니까 뭐 다른 영어학원이나 국어학원이나 뭐 과학이나 뭐 이런 걸 수영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건 모르겠는데 수학을 또 하기에는 네, 로드가 너무 크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네,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나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수업을 더 개설할 테니까 하고 뭐 그러니까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결코 로드나 커리가 수학학원에 비해서 적거나 하지 않거든요. 네, 수업 시간은 적을 수 있겠지만 저도 수학학원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커리인지 제가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거든요. 아마 병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1학기 녹화본 수업 들을 때도 네, 제출해 주시면 6번 다 숙제 제 시간에 잘 제출을 해준다면 네, 문화상품권 우수학생 드릴게요. 네, 그럼요. 질문 쓰면 다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네,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은 베타 수업 예정에 있어요. 박다인 학생은 쓰다 마른 것 같은데 네, 둘째가 초2 되는데 3학년 문제집을 보니까 책 추천 앞으로도 제가 꾸준히 할게요. 네. 녹화본으로 보는 학생 이름 부르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설이 키라 책 읽는구나. 훌륭합니다. 은설이 책 보는 거 좋아하잖아. 훌륭합니다. 네, 2월 달에 제가 또 강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할게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1월에 했던 강의와 같은 강의를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알파로 할 생각인데 형식이나 방법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좀 업그레이드 되는 거겠죠. 네, 저도 이게 처음 연 수업이잖아요. 네, 오프라인 강의만 하다가 줌으로 이렇게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하는 게 저도 처음이라서 네, 저도 발전해 가는 중입니다. 네, 수업은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네, 이게 박다인 학생 2학년이고 아직 어려우면 네, 일단 여기서부터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박유현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설문지 못 쓰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지수는 상품권 보내줄게 선생님이. 네, 이게 좀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안 불리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없도록 잘 챙기고 있는데 그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도 좀 생각 중입니다.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셔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많은 방법들을 지금 고심하고 있어요. 네. 이게 더 발전해 나가면 나갈수록 네, 제가 더 많은 걸 제공해 주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이름 불러주세요. 네. 근데 또 이름을 그러니까 한 번 정도씩만 다 부르면 참 좋은데 아이들이 또 욕심이 많다 보니까 뭐 4번, 5번씩 불리기를 또 원하더라고요. 많은 학생들도 4번, 5번 부르려면 이름 부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게 또 좀 고민입니다. 네.
3월에 알파를 들으면서 베타로 가능할까요? 네, 그 수학 공부하는 시간만 충분하다면, 네, 제가 전에 그 12월 말에 했던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수학 공부를 많이 하는 건, 네, 무조건 좋은 겁니다. 단점이 없어요. 네, 수학 공부를 많이 하고 단 잘 안 틀리면서 많이 하는 건 괜찮습니다. 단점이 없어요. 네. 물론 다른 학원 병행하면서도 다 할 수 있다면 더 좋죠. 네. 다 좋은데 학생들이 부담되고 못할까봐, 네, 그건 좀 단점이잖아요. 책 좋아하는 은설이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책 고르고 있어요. 네. 선생님 좀 추려지면 추천해 주도록 할게. 네. 1학기 녹화반은 그렇죠. 그게 또 2월달은 첫 주랑 둘째 주까지는, 네, 주 1회 수업이라서, 네, 좀 여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수업이 없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뭐 1월 말에라도 알게 된 게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녹화본은 다 보실 수 있으니까 1월 말 거 공부 끝나고 2학기 2월 거부터는, 네,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경호킴님. 네, 피드백을, 네, 최대한 저희도 빨리 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이들이 숙제 제출하는 시간이 보통 한 저녁이거나 그 다음날 아침에 하거나 하면, 특히 막 주말에 낸 숙제를 저희도 주말에는 출근하지 않거든요. 선생님들 댓글 달아드리려고 주말에 출근하는 거 너무 가혹하니까, 줌쌤이 보시면 알겠지만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은 시간을 쏟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주말에까지 그걸 시키면 다 나가시지 않을까요? 그건 너무 가혹할 것 같아서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최대한 월요일, 화요일에 다 소화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는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지원아 고생했어. 나가도 돼. 수고 많았어요. 서연아 알겠어. 책 추천해줄게. 선생님 2월달에 설 전에, 설 연휴 전에 전주쯤에 첫째 주나 둘째 주에 꼭 동기부여 강의 해줄게요. 네, 그때 책도 많이 추천해줄게. 수학 교재 몇 권 정도 푸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저는 사실 여러 권 푸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 게임 베타랑 센 수학이랑 뭐 디딤돌, 뭐 기본 응용, 뭐 이런 게 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 한 권의 책을 완벽하게 풀 때까지 복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 한 권의 책을 완벽하게 풀면 굳이 심화 문제는 풀 이유가 꼭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에서 심화 문제집들은 사실 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중등에 나오는 개념들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막 방정식 같은 거, 심지어 어떤 심화 교재는 연립방정식 문제들이 막 나오거든요. 초육의 문제들이.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연립방정식만 배우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심화는 중등 거부터 심화를 좀 많이 하는 게 실익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 한 20년 정도 지도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느낀, 네, 제 결론입니다. 삼성 갤럭시 S7이 누군지 모르겠네. 키라 읽었어. 잘했어. 네, 복습이 정말 중요하죠. 복습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네, 2학기는 실시간으로 수업 신청 가능하시고요. 1학기 것도 다 수업이 녹화가 되어 있어요. 네, 줌쌤.com 가셔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수강 신청해 주시면 유튜브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1학기 강의가 이제 다 완강이 됐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네, 책은 별도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수강 신청해 주시면, 네, 보실 수 있어요. 네, 한 2달 동안 뭐 무제한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연산 문제집을 매일 푸는 건, 네, 괜찮죠. 네, 양소희님 다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푸는 양이 너무 많아져서 틀리는 문제 수가 너무 많아진다.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네, 근데 그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1학기 수업 신청은, 네, 그 줌쌤.com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2학기 수강 신청은 가능하세요. 그 줌쌤 카페에 가시면, 아니면 그냥 줌쌤만 치면, 네,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공식 홈페이지는 네, 줌쌤닷컴이고 블로그 누르시면 여기에 뭐 공지사항에 초2 3-2 4-5-6 수강 신청 받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시면 수강 신청 여기서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박소윤님 아까 봤는데 네, 5학년 때 일단 저희 진도가 느리지 않거든요. 곧 있으면 5학년 거 하게 될 테니까 5학년 거 일단 해보시고 질문이 너무 많거나 좀 성취도가 떨어진다. 그때 고민해보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숙제한 거 채점하다 보면 마지막 문단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틀린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네, 제가 다음번 동기부여 강연 때 꼭 얘기하도록 할게요. 제 블로그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실수에 대한 글을 제가 썼거든요. 저희 카페에도 있어요. 여기 수학 시험 잘 보는 법, 실수 안 하는 법이라는 글을 제 장문의 글을 썼어요. 저는 우등생이 되는 게 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글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학생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글 저희 줌생 카페에도 제가 올렸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카페 여기도 수학 칼럼? 네, 수학 칼럼 보시면 네, 여기에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수학 칼럼 보시면 수학 시험 잘 보는 법이라고 써놨죠. 네, 여기 보시면 네, 링크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어머님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20년을 아이들 가르치면서 느낀 거를 여기에 녹여냈거든요. 네, 제 경험을 많이 쓰고 이게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쓴 글인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실수만 안 하면 사실 누구나 다 우등생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를 푼 다음에 반드시 그게 문제에서 구하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봐라. 이걸 습관을 꼭 들여야 되거든요. 네. 지원아 2월 2일에 만나. 그러니까 학생 수는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네, 수강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선행은 어느 정도 나가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뭐 지난번 설명회 때 드렸던 말씀인데 선행은 학생에 따라 다른데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데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데까지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안 틀리게 완벽하게 이해하면서는 뭐 사실 많이 하면 많이 했으면 좋죠. 나쁜 게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진도를 계속 나가서 초육인데 미적분을 한다. 미적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앞에 걸 이해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사실 수학의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게 되거든요. 기본기가 부족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게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행도 많이 할수록 좋고 공부도 많이 할수록 좋고 복습도 많이 할수록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안 틀리게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진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 권 잘하면 한 번밖에 안 풀었는데 근데 그 한 번도 반밖에 못 맞췄는데 더 어려운 책을 하거나 그 다음 진도를 공부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죠. 완벽하게 할 때 하는 게 좋죠. 아직은 초등학생이고 어리잖아요. 사실 이렇게 실수하지 않는 게 우등생의 끝입니다. 이게 되는 학생은 이제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공부를 다 잘 해도 이게 되는 학생은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잘 되는 학생은 서울대 그냥 가는 거죠. 실수를 안 하는 학생. 가장 어려운 건데 다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실수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실수 안 하나요? 그 얘기는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가나요? 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최고의 경지가 실수 안 하는 학생입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호야 2월달에 보자. 소리 고생했어. 서윤이 2월달에 보자. 그래 소라 잘가.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